네, 유한타증권의 이경민 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77포인트, 0.49% 상승한 2403.73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7포인트, 0.22% 상승한 873.50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연휴 동안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미 증시의 상승과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효과로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도 0.7%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로 북한의 그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살아가는 남녀 동포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부양책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선진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이지만 시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수가 강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는데요. 10월 11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는 조금 감소했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이며 반도체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거의 한 1,900억, 1,200억 정도 해서 한 3천억 넘는 그런 순매수를 보이면서 좀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그 모습을 좀 달리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시 한 달 동안 락업 물량,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팔지 않기로 했던 그 물량이 445만 주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공모한 물량이 약 1,100만 주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매도가 좀 자유롭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CJ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이러한 두 종목의 영향으로 보합권을 움직이다가 소폭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예, 예. 시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더 있다고요? 예, 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여행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노랑풍선이나 모더투어 이치환불, 글로벌 텍스프리, 강원랜드 같은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소매 유통, 영화 등 소비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로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군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으며 어제에도 해당 농장과 2.1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캐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와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신라 SG 등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6개 수산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우선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부양책이 확정되어 집행하게 될 경우 달러의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미리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과거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시장의 유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기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 들어오기 편한 종목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는 그러한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좀 두꺼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과 수출 데이터에서 보여줬듯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수는 2,400포인트에서 당분간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심리적인 저항 부분과 시가총액 상위인 전기전자의 매물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00이라는 지수는 8월과 9월 달에 한 번씩 저항으로 인식을 했던 구간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으며 이런 강세가 나오는
나온다면 이는 반등장이 아니라 강세장이 시작되는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반등장에서는 전반적인 종목이 다 같이 오르지만 상승장에서는 철저하게 주도하는 그 종목, 업종 위주로 오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게 더 가져가고 빠지는 종목은 손절하고 오르는 종목을 더 사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3분기 실적주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는 실적이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소비주 같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어떤 이슈가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요즘이기 때문에 갭으로 상승했던 2385포인트를 훼손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